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아침 분위기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보합권까지는 좀 반등한 그런 모습인데요. 계속 이런 모습 이어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최남건 연구원과 함께 경기 방어주라고 불리는 통신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자, 통신주 하면 이제 우리 아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데 네. 최근 별로 이렇게 경기 방어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력, CEO 선임 과정에서의 잡음 뭐 이런 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것 같은데 통신주 흐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통신주가 원래 이맘때는 주가가 좋아야 되는데 올해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KT CEO 선임 과정에서의 좀 잡음도 영향을 미쳤었고, 왜냐하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 가장 선호했던 주식을 이제 KT를 꼽았었는데, 근데 이제 KT에서 그런 잡음이 나오다 보니까 그 통신업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 그 통신 금융을 콕 집어가지고 경쟁이 필요하다 메시지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투자 심리 자체를 많이 악화시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과점을 깨겠다, 뭐 이런 사실 쉽게 깰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점에서 이 제사 이동통신 이 얘기는 옛날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제사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한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는 좀 악영향을 미치겠죠. 네, 일단은 그 제사이통이 한 7번 정도 그 선정 작업이 있었어요. 예. 네, 근데 다 안 됐었고 기존에는 다 대기업이 통과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을 통과를 못 시킨 거였죠. 이번에도 여전히 이제 8번째로 제사이통을 추진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스탠스긴 한데요.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아니 뭐 의지만 강하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7번 안 된 이유가 있는데 네.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나왔던 얘기들은 그 외자에 대한 그 자본을 좀 더 오픈을 시키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주파수에 대해서도 이제 기존에는 28GHz 대역만 주는 걸로 얘기 나오다가 최근에는 3.7GHz 대역까지도 줄 수 있다. 이거는 그 전국망을 구축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 좋은 주파수죠. 엄청 좋은 주파수입니다. 그걸 또 그 경쟁사들은 한 1조 이상에 가져갔는데 그냥 헐값에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 더해가지고 그 망구축에 대한 부분도 그 도매 대가에 대한 조정을 좀 통해 가지고 기존 통신사에게 약간의 부담을 더 주고 대신 이제 신규 사업자에게는 부담을 좀 덜면서 이런 쪽으로 많이 인센을 주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신규 그 플랫폼 기업들이 들어와야지 이게 정부 입장에서도 라이센스를 줄 수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2분기, 3분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뭐 거꾸로 말하면 2분기, 3분기까지는 이 기존 통신사들은 상당히 주가 흐름이 썩 좋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불안 요소가 있죠. 불안 요소를 계속 안고 있는 그런. 그럼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어주잖아요. 여기는. 근데 방어주는 불확실성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살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5G 기지국가 중계시설 증설은 이미 뭐 전국에 다 깔려서 한계에 부딪혔다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5G라는 게 뭐 무슨 4G보다 그렇게 특별히 빠른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또 SK텔레콤의 경우에 5G보다 5배 빠른 6G를 개발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6G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놓을 수 없는 화두긴 해요. 네, 어차피 그 5G가 이제 나온 지 한 4년 이상 됐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 4년 정도 지나면 또 6G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글로벌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선점을 하려고 하겠죠. 뭐 이미지가 됐건 기술 표준이 됐건. 그래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기는 좀 섣부른 감은 없지 않아 있고요.
이제 그 이유는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5G가 제대로 안 깔린 곳이 많아요. 예. 예, 인도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5G에 대한 발주가 예. 나간다고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시장이 아직은 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6G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4년 정도 후에 예,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동통신 3사가 이제 곧 주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LG U+는 상당히 좀 순매수를 했는데 다른 SK텔레콤하고 KT는 오히려 매도를 했어요. 네. 이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제 뭐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외국인 지분율이 절대적으로 낮았어요. LG U+에 대한. 예. 왜냐하면 그 LG U+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실적이 되게 부정적이었었고,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전략인 본업에서의 성장을 조금 뒤로 하고 대신 비통신의 성장을 하겠다라고 전략을 좀 바꿨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긴가민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작년 내내 LG U+에 대해서는 좀 더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작년 3분기에 실적이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4분기에는 심지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경쟁사를 제칠 정도로, 예, 뭐 KT나 SKT를 제칠 정도로 실적이 엄청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여전히 본업에서 잘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평가가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1, 2월 달에 상대적으로 LG U+를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LG U+ 그동안 악재가 참 많았죠. 하지만 뭐 실적과 배당 전망이 긍정적이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싸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해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그리고 물론 그 실적이나 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저평가됐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긴 하는데,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돌다리를 또 짚고 넘어가야 되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LG U+가 처한 상황들, 그 리스크를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그다음에 그 망 관련해 가지고 장애가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 뭐 보상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 결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결정을 뭐 빠르면 3월 말, 뭐 늦어도 한 4월 달까지는 하게 될 텐데, 결국은 비용으로 나가게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1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반영 안 한 그 숫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고 LG U+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가 이렇게 두들겨 볼 게 이렇게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통신 3사가 모두 이 신사업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다. 특히 이제 AI나 로봇 쪽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데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지금 그 통신사들이 이제 앞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통신업이라는 부분만 갖고 이제 뭐 평가를 받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죠. 뭐 성장 자체도 좀 힘들고 6G는 멀었고, 그다음에 뭐 정부의 규제 유지는 또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CEO들 입장에서는 이 통신업에 대한 부분 외에도 비통신에 대한 부분을 힘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SKT나 KT 같은 경우에는 AI 쪽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 KT는 또 거기에 로봇, 그다음에 LG U+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로봇에 대한 신사업 진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 작년도에 상대적으로 각광을 받았었던 거는 KT였었다라고 판단하고요. 비통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그 주목을 이끌어내가지고. KT는 또 뭐 콘텐츠 사업에서도 상당히 네, 두각을 맞습니다. 나타냈죠. 작년에 우영우 예. 신드롬도 있었었고, 뭐 K뱅크도 이제 하나의 그 신드롬이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는 저는 그 SKT가 좀 주목을 할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 중에서도 이제 SKT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 중으로 그 AI와 관련된 그 새로운 그 사업 모델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부분이 어쨌든 이제 베일에 쌓여 있긴 하지만 그 회사가 그동안 AI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한 투자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는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31일이죠. KT 주총 아주 관심사입니다. 특히 이제 이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그 윤경림 후보가 있는데 선임이 주총을 통과할지 여부가 이제 관심사인데요. 최근 KT 주가가 이제 인사와 관련된 잡음이 드러나면서 좀 상대적으로 약세인데 현재는 어떤가요?
뭐 계속 그 상황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윤경님 후보 자체가 이 뭐 사법적인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결권 자문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굳이 반대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죠? 아직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제 글래스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찬성한다라고 이제 의견을 내기도 했었고요. 뭐 제 예상으로는 ISS 쪽에서도 반대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쪽의 표심은 아마도 윤경님 후보에 대해서 찬성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국민연금이나 현대차 혹은 신한은행의 스탠스일 것 같고요. 그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국내에선 여전히 좀 논란이 있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내 쪽의 방향이 뭐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라, 그래서 뭐 한 70% 정도까지는 된 것 같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은 좀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민영화된 공기업에서 이제 민영화된 두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이 포스코하고 KT 아니겠습니까? 근데 포스코는 상대적으로 이런 잡음이 과거보다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이 KT 쪽은 여전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줄어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KT는 올해 연임과 관련된 게 결정이 될 거고, 임기가 딱 올해까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포스코는 내년도까지. 내년 가면 또 포스코가 시끄럽고. 네, 그래서 사실 작년도 그 포스코의 수해 있었을 때도 이제 국회에서 굉장히 좀 그 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또 최근에도 또 이 포스코 관련해서 그냥 노이즈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이제 계속 좀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서대로 KT, 포스코.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바에는 주인을 찾아주는 게 낫지 않나. 무슨 뭐 정치권이 마치 뭐 주인 행세하는 거, 이것도 별로 그렇게 썩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고, 또 약간의 그 기존의 경영진은 약간 대리 문제, 뭐 이런 문제점도 지적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주인을 확실하게 찾아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통신주 상반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봐서는 뭐 특별히 뾰족한 모멘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통신업 자체는 불확실성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큰 관심을 끌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제사이통과 관련돼서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는 이상은 주도주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는 SK텔레콤은 그래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 이유를 꼽자면은 일단은 배당 자체가 너무 좋아요. 분기 배당을 하고요. 3월 말에 기준으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배당 수익률 한 7% 정도. 그렇게 높습니까? 굉장히 높고요. 뭐 이 숫자 자체는 바뀌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웬만한 예금보다 훨씬 더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SK텔레콤에서 주가 관련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관련된 뭐 TF도 돌아간다라는 이제 얘기들도 있고, 아마 올해 2분기 정도쯤 되면은 주가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와 관련돼서 이제 회사가 좀 새로운 그 전략 비전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좀 괜찮은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사주와 관련된 뭐 이야기들이라든지 뭐 성장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좀 파편화된 전략을 갖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뭐 예를 들면 AI가 저는 그 대상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근데 그런 쪽에 선택과 집중하는 형태로 새로운 전략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통신업 자체는 매력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SK텔레콤은 그 기업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신주는 제 기억으로는 그 강세장보다는 오히려 약세장에서 상대적으로 퍼폼이 좋았던 뭐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체 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뭐 상반기 중에 아무튼 뭐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데 얼마나 방어할지 모르지만 관심을 가질만 하겠네요.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최남권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